반갑습니다. 재무학 연습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지원입니다. 어, 이번 저희 재무학 연습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혼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수업도 하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 안내를 미리 해뒀지만 일주일에 한 번 50분 대면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시, 3차 시는 동영상을 25분씩 해서 도어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 수업부터 듣고 저를 보게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얼굴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은 제가 얼굴은 나오지 않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얼굴이 나오게끔 수업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대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굳이 없어도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1주차 수업은 3차 시 중에 1차 시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인사 서로 할 거고요. 2차 시, 3차 시 수업 동영상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차 시 동영상으로서 첫 번째 영상은 강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소개, 강의 계획, 그리고 수업의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5주차 수업 내용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3차 시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학 연습 수업과 수업의 수업 내용은 아니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재무학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먼저 인트로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금리는 우리 재무학 연습 관련된 시험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은 금리 지표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원이고요. 혹시 제 수업을 선택할 때에 제 강사 이름이 좀 달라서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김상옥이었는데요. 최근에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지원으로 이제 변경되었음을 좀 알려드리고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만을 하는 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직업이 따로 있고요. 더원 자산관리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 그리고 지원부동산이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재무관리, 재무설계, 재무관리, 자산관리 쪽에 강의와 컨설팅을 해왔던 게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20년 가량 자산관리를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재무학 연습의 시험 준비 과목이긴 하지만 또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실사례 곁들이면서 재밌게 수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사항으로는 자산관리, 그리고 AFPK, 증권투자상담, 펀드투자상담, 투자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보유 대비반이기 때문에 제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강의는 이렇게 기업체들에 주로 재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또 이 재무학 연습 수업이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 강의를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얘기나 또는 수업 내용에 연관이 약간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 같이 곁들이면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 목표 내용 잠깐 보시면요. 취업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재무학 관련 시험에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재무학 관련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다 말씀드린다면 10개도 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할 텐데 그런 문제의 유형 그리고 풀이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분석보다는 시험에 잘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리고 또 내용해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사용되는 실무 사례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사례랑 이렇게 접목시켜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 교과목은 재무학 관련 시험, 특히 자산관리사라든지 FPK라든지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투자 상담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학 관련 시험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재무학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을 꼽는다면 한국 FPSB에서 실시하는 AFPK라는 시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곳 한국 FPSB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CFP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산관리사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사는 옛날에 이름이 은행 FP라고 이제 불리던 시험입니다. 지금은 자산관리사라고 불리고요. 지금 여기 열거돼 있는 이런 자격증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사 시험 자격증이 이 열거된 시험 중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면서도 또 국가공인 자격증이라서 따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이제 또 시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산운용사라고 이제 불리던 자격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펀드 매니저가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자격증, 펀드 매니저겠죠.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은 증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자문 인력 자격증도 있는데요. 자문 인력 자격증이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자격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펀드를 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는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인데 증권을 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제 증권을 권유하기 위해서니까 주식이겠죠. 그래서 주식을 권유한다든지 채권을 권유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 고객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 6가지 자격증은 다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재무학 연습 수업을 듣는 학생의 95%가 그 부동산학과 학생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자격증이 조금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된 그 직업을 가지시더라도 이런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큰 또 하나의 그 차별된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 부동산 쪽에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 금융이 그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 자산의 한 축으로서 금융과 부동산이 있듯이 자산의 그 구성 내용으로서는 금융과 부동산이 있겠죠. 금융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별개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안에도 금융이 이제 많이 결합이 되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금융이 결합이 반드시 됩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서도 이 금융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부동산 자산 운용 회사도 참 많죠.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도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 운용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투자자산 운용사의 인력이 부동산 자산 운용 회사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으로 직업을 가질 때도 이렇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을 또 엄선해서 이렇게 취업 뽑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죠.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 정도는 그 자격증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자격증을 말씀드린다면 자산관리사나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튼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격증 하나 정도, 또 난이도에 따라서 본인이 도전할 만한 자격증 하나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입니다. 저희 강의는 총 15주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주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주차에서는 강의 소개 드릴 거고요. 강의 소개 지금 드리고 있죠. 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에 앞서서 금리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1주차에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재무학 연습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2주차에서는 목적별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목적별 금융상품 내용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대해서 공부, 그리고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목돈 마련을 했으니 이러한 목돈을 운용하는 거에 적합한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주차에는 집합투자상품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상세 내용을 보시면 자본시장법과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고요. 또 집합투자기구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탁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대출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주차에는 우리 투자 설계 및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투자 설계 기본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본 배분성과 단일 지표 모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용어가 들리겠지만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주차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고객의 투자관과 4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투자 성과의 점검 및 리밸런싱 제안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5주차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세웠으면 그러면 6주차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결과,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리밸런싱 제안,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투자 성과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위험을 고려한 투자 성과의 평가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 및 리밸런싱,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리밸런싱 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6주차에 배워보겠습니다. 7주차에는 주식 투자와 기본적 분석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주식 투자의 이익, 그리고 주식 가격의 결정,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의 이제 중간고사인데요. 이 중간고사는 우리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12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시험 대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중간고사를 치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므로 저희 중간고사도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는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그 7주차, 그 전 7주차에 중간고사 대비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2주차부터 7주차의 내용을 총정리하고 8주차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이제 주식 가치 평가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내용을 보시면 주식 가치의 평가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10주차네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공부했으니 이제 채권을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채권의 평가와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채권에 있어서 수익률 곡선의 이해, 그리고 채권 투자 수익의 분해와 계산, 그리고 채권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11주차에서는요, 이러한 채권 투자와 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채권 투자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채권형 펀드 운영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 운영 전략, 주식 할 때는 또 주식형 펀드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제 12주차고요. 주식도 배웠고요. 우린 채권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파생 상품의 이해와 투자 전략입니다. 요즘은 이 파생 상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러한 내용은 실생활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험 대무용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재테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12주차에서는 파생 상품의 이해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상세 내용을 보시면 파생 상품의 개념 그리고 거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의 활용 그리고 파생 상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선물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입니다. 13주차에서는 옵션과 수합의 이해와 투자 전략입니다. 선물이 있다면 또 옵션이 있고요. 또 수합이 있겠죠. 그래서 옵션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주식 금리 관련된 옵션, 통화에 관련된 옵션, 그리고요. 수합의 개념 및 금리 수합, 통화 수합 이렇게 수합의 종류들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수합은 다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좀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겁니다. 14주차입니다. 구조화 상품 투자입니다. 구조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개념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금리, 통화, 연계된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그 중간고사와 다르게 문제가 조금 더 많죠. 보시면 기말고사는 오지선다형이고요. 16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가 우리 수업평가에서 30%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가 40%이기 때문에 16문제가 이제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 16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14주차 수업을 할 때 또 제가 대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문제는 이제는 그 9주에서부터 14주가 아니라 전체에서 이때까지 배운 전체 내용에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15주차 강의 내용이고요. 이 중간중간 제가 신문 자료나 또는 출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강의하면서 문제풀이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그 교재입니다. 교재는 여러 가지를 제가 교재를 쓸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무학 연습이라는 재무에 관련된 자격증 대비반인데 딱 어떤 특정 자격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대비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내용이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 활동, 그 회사 활동할 때도 필요한 내용들은 결국 이제 투자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 부분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 자산관리사 시험 중에서도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중에서도 투자 설계 외에도 또 다른 과목들도 있죠. 그거는 각자 준비하는 시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본인 시험 공부할 때는 따로 해야 될 거고요. 앞서 그 제가 예를 들었던 시험 한 6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그 시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투자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무학 연습은 투자 설계 부분을 집중 다루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자산관리사 교재 중에서 투자 설계 파트 1, 2에 대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교재는 투자자산 운용사 중에서 또 투자 파트인 두 번째 2권과 4권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제가 그 강의 내용은 전부 발췌를 해서 순서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발췌를 해서 그 PPT로 나눠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안 사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만 나는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더 그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재를 사시면 되겠고요. 금융자산 투자설계 1, 2 교재,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2번, 4번 이렇게 교재 사셔서 곁들여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교재로만 하셔도 수업에는 전혀 지장 없고 시험 준비하는데도 제 시험, 저희 재무학 연습 시험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평가 방법입니다.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저희 수업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그리고 과제 10%, 출석 15%, 기타 5%로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지선다형 12문제, 기말고사에서 오지선다형 16문제 출제가 될 거고요. 과제는 과제 주제는 추후에 이제 제가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밑에 설명해 보시면 과제 주제 부여일은 7주차 수업일에 부여를 할 거고요. 7주차까지는 제가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은 이메일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과제 제출 마감일은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11주차 수업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이메일로 과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레포트 표지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하시고 뒤에 내용물로 그 과제 완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5월 14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5월 14일에 제출을 못 하신 분들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조금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5월 14일 이후에 제출하신 분들은 점수는 만점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0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4일이 지나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반드시 이후에라도 기말고사 전에는 제출을 해주시면 적지만 점수 부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15점입니다. 여러분들 안내 들으셨겠지만은
대면 수업 때 당연히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도어를 통한 동영상 수업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25분 풀로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5분 이상 수강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정해진 기간 안내 받으셨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수강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수업하는 그 주에 다 들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타는 제가 나중에 기타 부분은 혹시 변수가 있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점수 부여를 해드릴 분이 있다든지 또는 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5% 정도 비중을 남겨뒀습니다. 쉬고 다음 금리 지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는 잠깐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